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일반 대중과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혼돈이래요. 그 바벨 전략 마냥, 그 동전의 양면성.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벨 전략이거든요. 이 바벨 전략을 전 대표님한테 들었어요. 제가 다른 책을 뭐 알아서 그런 건지 뭐 딴 사람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벨 전략이 얼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거 같아요. 저는 그냥 바벨 전략 그러니까 극단적인 거라고 그건 대표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인생 살아갈 때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딱 이렇게 바벨 전략을 저는 놨거든요. 하냐 마냐, 좋냐 안 좋냐,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근데 대표님은 아까 같이 먹튀하는 사람도 그걸 가지고 되게 극단적으로 죽이고 싶다가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귀인의 한 영양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바벨 전략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제가 알고 싶은 건 이 바벨 전략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사실 이걸 잠깐 말한다고 해서 알 건 아니지만 좀 질문을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 전략이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좀 그래도 좀 인지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일단 바벨 전략 전에 전략이 있어야 사람이 성공해. 그게 네, 핵심이에요. 전략. 그런데 사람들은 성공하면 전략하고 상관없이 막연하게 이제 원칙들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략이 사실은 원칙의 우선순위에 잡아야 꼭두각에 올라와야 되는데 원칙이 우선순위면 쓰잘데기 없는 원칙을 가지고 이제 자꾸 비교해보고 피드백 받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음, 음, 전략이라는 카테고리 밑에 원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전략을 써요. 예를 들면 그런 전략이 대중적인 전략이에요. 예를 들면 너 지금 오피스텔 판매하는데 오피스텔을 하려면 현수막도 해야 되고 뭐 마케팅 나름 영상 이런 제작 막 이런 음, 것들을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대중적인 전략이에요. 뭐 음, 카피라이팅도 해야 되고 뭐 다양하게 뭐 블로그도 올려야 되고 뭐 그리고 뭐 방문도 해야 되고 전화도 좀 돌려야 되고 하는데 그걸 딱 들어봤을 때 틀린 말이 없어요. 사실 그거 하면 절 아, 좋겠죠. 네, 맞아. 근데 그게 그거 들어봤을 때 왜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투두 리스트를 자꾸 많이 작성하냐 이거야. 내가 영업을 하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다 보니까 감당하기도 전에 그냥 피드백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분산 투자란 말이에요. 예. 왜냐면 전화 음, 돌리는 것도 에너지 써야 되고 뭔가 광고 네. 비용을 내는 것도 결국엔 그 돈도 내가 에너지 써서 그 돈을 또 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뭐 음, 블로그를 쓰는 것도 에너지고 내가 쓰던 내가 누군가 고용하던 또 돈을 내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또 에너지 쓰고 시간을 써야 되는 거나 음, 예. 그리고 사람을 그냥 만나는 것도 그렇고 모두 다 에너지와 시간과 비용이 나가는데 거기서 어느 하나 좋은 피드백이 나오는 거가 적단 말이에요. 왜? 그냥 어설프게 네. 그냥 찌러보는 거예요. 보석이 있는지 없는지. 호주라고 하는 땅에 예를 음, 들면 엄청난 자원이 많다면 그냥 호주 땅에 그냥 가가지고 찔러보는 거예요. 음, 호주라고 하는 땅을 자원이 많아도 찔러본다고 자원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얻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유 음, 또 어디서 들은 거 있어가지고 10배 법칙으로 하면 되지. 10배로 맨날 찔러봐야 그게 보석 뭐 자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연히 원칙을 뭐 세우고 막연히 저기 뭐야 어디서 성공에 대한 그 긍정적이 돼야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뭐 예? 그리고 음, 어쨌든 낙관주의자가 뭐 성공한다는 식으로 뭐 또 이 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다 들어보면요. 항상 반이 맞고 반이 틀린 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걸 듣다 보면 힘든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이 그게 안 풀리는 이유가 그런 잡다한 걸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이 음, 없는 게 그 사람들이 전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심지어 어떤 음, 사람들은 과거에는 현수막을 해가지고 오피스텔 팔았어요. 과거에는 실제로 연락이 와요. 워킹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비용을 내면 그래요. 근데 요즘에 하도 음,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만큼의 알고리즘이 그렇게 지금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네,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 매체가 그렇게 없었을 때는 현수막 하나로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말빨이 통했는데 예전에 그 음, 말빨 가지고 예전에 했던 그 행동을 가지고 지금 했을 때는 안 통하는 게 많아요. 네? 물론 통하는 사람들은 그걸 음, 깊이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고 있거나 아니면 운이 음, 좋은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거에 대한 성공 노하우 좀 어떤 여기에 대한 감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거나 그래서 전략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 맞아요. 근데 제가 취하는 전략은 되게 단순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벨 전략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념도 네, 어디서 배웠냐면 저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한테서 이걸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생을 네,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벨 전략이 아니고서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바벨 전략이 뭐냐? 우리가 헬스장 가면 바벨이 있단 말이에요. 예. 중간에 이런 대가 있고 옆에 어때요? 그 바벨을 두 개 넣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네, 쇠가 뭐 5kg짜리 넣고 뭐 10kg 넣고 그걸 우리가 뭐 코어 운동하고 뭐 들고 가슴 운동도 하고 이게 다 바벨이란 말이에요. 바벨이라고 하는 거 한쪽에만 네, 있는 게 아니라 두 쪽에 있어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음, 그게 바벨 전략에 대한 대체적인 의미인데 그게 뭘 의미하냐? 한쪽 편에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 우리 인생을 찾아보면 안정이 중요한 거예요. 휴식도 잘해야 되고 네, 잘 자야 되고 관계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 변동성이 없어야 돼요. 예. 근데 음, 한쪽 편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리스크가 있어야 되고 변동성이 있어야 되고 위험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음, 자산 하면 자산에도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데 하나는 안전적인 자산을 넣을 수 있어요. 그게 부동산일 수 있어요. 예. 네, 부동산은 되게 안정적인 자산이란 말이에요. 뭐 아파트를 구매한 뭐 건물이라든 뭐 이런 거기에는 사실은 리스크가 그렇게 없어요. 부동산은. 예. 아무리 부동산 못 사도 예. 그 부동산을 가지고 뭐 내가 망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레버리지 음, 쓰지 않는 이상. 그죠? 그냥 현금으로 내가 네, 부동산 샀으면 그냥 현금으로 사면 아무리 못해도 그 원값은 받는단 말이에요. 예. 혹시 비싼 걸 네, 사서 내려갈 수는 있는데 언젠가 시간 지나면 또 다시 올라가요. 예. 안정자산이라는 건 그런 맞아요. 거예요. 메리트가 음,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안정자산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게 현금 흐름이고 그 부동산 잘 샀을 때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좀 과소평가된 거 잘 샀을 때는 우리한테 진짜 큰 이득이 돼요.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해요. 지루해요, 지루해. 네, 얘는. 음, 음, 근데 포트폴리오의 내 자산의 전체 비율을 내가 10억 가지고 있다면 8억은 부동산 자산이라고 가정하고 2억 정도는 음, 예를 들면 리스크 있는 자산이에요. 뭐 비트코인이가 될 수도 있고 뭐 벤처 투자에 내가 갑자기 상장하지 않은 어떤 비상장 그룹에다가 내가 돈을 어떤 음, 투자하고 해가지고 얘네 만약에 뭐 주식 상장에서 뻥튀기했을 때는 그렇지만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얘는 상장하지 않은 어떤 사기꾼 집단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산 비율을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모두 다 이 리스크 있는 업에서 내가 잃게 되더라도 2억만 잃게 되는 거예요. 음, 8억은 음, 어때요? 계속 안정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네, 바벨 전략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우리 음, 인생에 보면 바벨 전략 생각보다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예. 음, 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하나는 되게 리스크 있는 업을 해요. 저는 그 리스크 있는 네, 업이 난 유튜브라고 생각해요. 유튜브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많이 음, 유튜브에 뛰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에 뛰어 네, 들어가는데 유튜브를 아시다시피 유튜브가 어느 정도 상승 국면을 tas어요. 구독자가 100만 명 막 사람들 많이 아는 유튜버가 됐어요. 근데 걔네들 뒤에서 이상한 짓 하면 어때요? 바로 떨어지거나 샷다운 되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네, 걔네 그만큼 유명해지면 요즘 연예인 뺨칠 정도로 얘네 유명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 돈도 많이 네, 벌고. 근데 거기에 음, 대해서 사실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를 음, 보면 이게 균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승자 독식이라고 거의
몇 명 유튜브를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나머지 다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은 아마 모르는 사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맞아요. 어때요? 거의 다 그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음, 80대 20 법칙도 있는데 요즘에 90대 10 법칙이거나 99대 1 법칙이거나 아니면 1% 어, 안에서도 80%가 대부분 차지한다거나 이런 법칙이 있어요. 네. 음, 음, 그래서 그 유튜브 자체가 사실은 리스크 있는 거예요. 어떤 리스크? 뭔가 내가 성공했을 때 있는 리스크도 있어요. 만약 내 얼굴이 많이 알려졌을 때 거기에 대한 뭐 음, 댓글이라든가 뭐 다양한 어쨌든 내가 돈 이외에 내가 골치 아픈 사건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유튜브가 너무 유명해지면. 예. 근데 네, 유명해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리스크가 제일 큰 리스크냐면 유명해졌는데 돈이 없는 애들. 유명은 한데 돈이 없는 유튜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구독자 수도 막 어, 몇십만 막 되는데 얘네 늘 돈이 없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음, 자꾸 대중을 향해서 자꾸 메시지와 그게 변경하다 보니까 점점 더 리스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한쪽에는 또 뭐냐면 콜드콜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제가 수강생들한테 네, 그래서 바벨 전략이라는 거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음, 콜드콜은 음, 음, 콜드콜은 사실은 리스크 없어요. 네, 콜드콜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서 상관관계에서 일대일로 전화 통화해가지고 약속을 잡아내고 클로징하고 계약을 따내는 과정에 그 한 명 대 한 명만 관리를 잘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음, 연결하고 싶지 않으면 차단해도 되거나, 예? 그냥, 네, 예. 근데 이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와 상관없이 엉뚱한 사람 나를 찾아와. 예를 들면 여성분들이 유튜브를 한다고 했을 때, 뭐 너무 예뻐서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막, 막 해킹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전화번호랑 이런 게 스토커가 막 나타날 수도 있고 집 앞에 막 나타나면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네, 예, 이런 것들은 콜드콜에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안정적인 거고 하나는 어때? 리스크 있는 거. 예를 들면 배우자도 그런 음, 거예요. 내 배우자하고 예를 들면 리스크 없는 직종에 있는 배우자는 누구예요? 어떤 직업을 하냐면 뭐 의사거나 회계사거나 음, 의사보다 회계사라든가 뭐 이런 은행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어때요? 네, 안정적인 직업들이란 말이에요. 음, 음, 그래서 거기에 농담으로 나와 있는데 결혼은 안정적인 사람하고 결혼하고 바람은 락스타랑 바람 펴라. 음, 이런 뭐 어떤 농담으로 나온 것들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음,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비율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음, 안정적인 거에 대한 부분들을 차지한다고 했을 때 하나는 어때요? 안정적이지 않은 무작위성에 대한 우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나오는 음,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이게 바벨 네, 전략의 어떤 취지고 그걸 향해서 저는 바벨 전략 원래 몰랐는데 네, 콜드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 콜드콜 유튜브 하는 의미의 속성이 뭐냐 보니까 바벨 전략이더라고요. 어, 바벨 전략이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저도 음, 지금까지 저도 콜드콜만 했다면 저는 제 몸값이 이 정도로 못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유튜브라는 매체가 있고 이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뒤에서 나에 대한 뒷조사를 하고 나에 대해서 계속 깊이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어느 순간 음, 연결을 해 왔는데 나에 대한 믿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소통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클로징이 잘 되더라고요. 예. 근데 내가 만약에 콜드콜만 하고 있었다면 뭐 가격이 낮은 제품들을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어차피 없어도 되는 돈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클로징 되는 네, 확률이 이렇게 클로징 됐겠죠. 근데 그 가격은 어느 정도 음, 선을 넘어가면 콜드콜은 클로징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콜드콜의 음,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내가 회계사가 됐어요. 회계사는 절대 억만장자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심지어 백만장자 어, 되기도 어려워요. 회계사는. 왜 음, 안정적인 은행원이라고 가정해 네요, 볼게요. 내가 네, 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월 500, 막 월 1000 이렇게 누가 줘요? 모르겠어요. 특별한 음, 회계사면 또 모르겠지만 보통 회계사들은 그렇게 못 네, 받아요. 은행원이라고 해도 음, 피디님도 은행원 돼봤지만 얼마 돈 벌었어요? 그 당시에 월급이. 아니요, 많아요, 500, 네, 지금 은행원이 돼봤자 많아야 500인데 그 500에서 지금 1000, 2000, 3000 벌 수 있냐고요. 그것도 문법에서, 1년 안에 그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만약 벌 수 있다면? 아니요, 안 안 되잖아요. 돼요, 음, 그러니까 그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네. 음.
그게 안정적인 직업의 어떤 그 안정에 대한 어떤 거의 특징이에요. 근데 음, 이제 아, 그렇지 않는 거는 리스크 있는 거는 음, 상한선이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몸값이 뭐 네, 10억짜리라고 하면 이 사람이 100억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게 이 리스크 있는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유튜브가 네, 몸값을 정해주는 거에 있어서 제가 만난 멘토도 그랜 카돈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유튜브 아니었다면 그랜 카돈 지금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유튜브 때문에 그 상한선을 탄 거예요. 예. 네, 근데 이 사람의 음, 기존에 원래 했던 거는 뭐냐면 콜드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콜드콜이 뭐냐면 안정성이에요. 안정성을 음,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벌었던 게 3억, 30억이에요, 30억. 콜드콜로 제일 많이 30, 커리어에서 연 30억이 번 게 제일 많이 버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네, 이상을 벌 수가 없어요. 콜드콜로 그 이상을 벌었던 사람은 저는 전 세계에서 못 봤어요. 이 사람보다 더 많이 벌었던 건. 그래서 콜드콜을 벌 수 있는 그 금액대, 그것도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어느 정도 막 음, 해가지고, 그리고 가격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고 한 또 특성상 또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네. 네, 네, 한국에서는 30억이나 10억도 콜드콜 해가지고 못 벌어요. 콜드콜 10년 이상 한 사람, 제 수강생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콜드콜을 오래 했던 사람이, 나보다도 더 오래 했던 사람이 나한테서 수강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 벌고 있었냐? 그 당시에 500도 못 벌었어요. 네, 500. 십 몇 년 동안 아, 했는데. 어, 그 말인 거예요. 제 얘기는 콜드콜에는 결국에는 진짜 우리가 아무리 극단적으로 부를 만들려고 해도 거긴 부가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 우리가 음, 상수구면을 탈 수 있는, 예를 들면 내가 책을 쓴다 하면 책이라고 하는 건 내가 1000부도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네, 책이 100만 부, 200만 부, 몇백만 부가 팔린단 말이에요. 이런 게 뭐냐면 네, 바벨 전략의 일부라. 평소에는 어때요? 그냥 안정적으로 글만 쓰고 그냥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지- 자, 작가라고 하는 안티프레질적인 어떤 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음, 거기에서 이제 원고를 쓰고 이제 출판하는데 대중이 이제 그거를 막 구매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쨌든 뭐 소문 타고 음, 타고 해가지고 그게 갑자기 네, 되는 거. 뭐 상품을 내가 예를 허니버터 뭐 이런 칩 같은 걸 내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유행 타가지고 허니버터 칩 막 없어서 못 살 음,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 그런 예, 것들이 예를 들면 내가 시장에 뭔가 내놨을 때 그게 어떤 상품성이 있었을 때 그게 터지는 어떤 부분들이 그 이제 바벨 전략의 일부죠. 상승, 일반 사람들은 그런 상품을 발명하고 내놓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일반 사람 그냥 단순히 직업을 구하고 아침 저녁 출퇴근을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근데 바벨 전략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한쪽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거나 한쪽에는 책을 쓴다거나 한쪽에는 유튜브를 한다거나 한쪽에는 뭔가 그 터질 수 있는 뭔가를 계속 하는 게 바벨 전략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이 전략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고 또 실천을 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실천을 하는 거에 있어서 기존에는 어때요? 유튜브를 하나 하더라도 실천하기 어려워요. 왜? 유튜브를 하면 보통 대중적인 대형 유튜버식으로 또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빈티지 유튜브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티지 유튜브는 제가 만든 어떤 키워드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네, 어때요? 그런 어떤 잔뜩 힘이 실려, 어깨에 힘이 실려 있는 대중적인 어떤 유튜브를 자꾸 하다 보니까 거긴 돈이 없는데 그 속성을 쫓지 모르고 그걸 자꾸 따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빈티지 유튜브를 하는데 빈티지 유튜버의 특징이 뭐냐면 얘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어떤 현실적인 질서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감각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저 같은 경우는 콜드콜로 그 경험을 채웠단 말이에요. 네, 제 네, 인생 전체가 거의 보면 음, 완전 외국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잘 된 거는 저는 콜드콜이 아니었다면 저는 네, 이게 불가능했다고 생각해요. 모두 다 음, 제가 알았던 인맥 음, 고객들, 1000명 넘는 고객들이, 그게 어떻게 내가 아는 지인들이에요. 한국에서 다 한국 고객들이 내 고객인데 그게 어떻게 그 그러네요. 그게 웜콜도 아니고 콜드인 거예요, 다. 예. 근데 그게 그걸 음, 계속 완전 나한테 신뢰 없었던 사람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튜브라고 하는 역할을 했었고, 나도 내 컨텐츠 안에서 최대한 그 사람들한테 내 약속을 지키려고 진정성을 보였고, 항상 이 차가운 네, 거를 따뜻하게 만들고 뜨겁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업셀도 하고
높은 티켓 이런 것들 계속 음, 판매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네, 어때? 그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 단계로 계속 음, 성장시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네, 성장함에 따라서 또 나에 맞는 고객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맞아. 그거를 그런, 한국에서 2014년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도 보면 제가 해왔던 거를 가르치니까 그게 콜드콜이고 그게 유튜브고 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음, 양면성을 가져가는 이 전략이 바벨 전략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만 가르치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가르쳤고 그걸 가르치는 과정에 이제 실천하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벨 전략에 필요한 원고라든가 이런 생각들이라든가 이런 걸 주입하고 인식시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원고빨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오피스텔 음, 팔더라도 얘 말하는 게 왜 이렇게 독창적이지? 같은 뭐 다단계라거나 음, 보험을 하거나 뭐 강의팔이 하더라도 얘 왜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지? 말은 어눌한데 이 사람한테 음, 뭔가 그 동물적인 감각에서 아, 딱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딱 보면 어때요?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근데 일반 그냥 대중적인 사람들은 깊이가 없는 애들은 실천이 없고 이론적인 애들은 얘 말을 왜 이렇게 어눌하게 해? 그냥 이런 어떤 겉모습만 본다면 어, 코어가 있는 네, 애들은 좀 경험해 본 사람들 이 사람에 대해서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게 빈티지 유튜브인 거예요. 빈티지 유튜브를 하려면 음, 그 정체성이 있어야 빈티지 유튜브가 먹히는 거예요. 근데 빈티지를 음, 유튜브를 하는데 정체성이 없다. 가짜다. 그냥 편집해가지고 마술적인 편집해가 대형 유튜버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보인다. 그거는 대중의 그냥 보고 그냥 어떤 자극제라고 할까? 어떤 엔터테인먼트죠. 우리는 우착사 음, 뭐 이런 개그맨이 아니잖아요. 우린 돈 버는 네, 사람이고 그렇게 또 돈 벌려고 하는 음, 사람들하고 같이 엮여져야만이 돈도 어때 더 굴릴 수 있는데 네, 뭐 대형 유튜브를 해가지고 우리 무슨 넷플릭스를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넷플릭스 컨텐츠를 이길 것 같아요? 아니면 연예 소속사들의 그런 대형 소속사 뭐 걔네들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겨요. 그럼 우리 같은 밑바닥인 사람이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게 바벨 전략 안에서 제가 지금 하는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음,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처음부터 잘 배워야 되겠죠. 예, 빈티지 마케팅, 빈티지 유튜브 음, 하는 게 쉬웠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다만 맞아. 이게 또 완전 음, 어려운 것도 아닌 게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너만 할 수 있고 나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음, 아니에요. 제가 아니, 최근에 정말 놀란 게 아, 사람들이 변하는 게 이렇게 변하는구나라는 걸 내가 깨달은 게 음, 항상 이런 거예요. 내 예측을 음, 빗나가는 거예요. 나도 이제 15년 동안 코칭하면 예측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예측이 빗나가는 게 뭐냐면 이 그렇죠. 사람들이 나랑 상담받았을 때 이 네네네. 사람이 분명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네. 예측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나랑 상담받았을 때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도 아, 이 사람 음, 받을까 말까 이렇게 음, 생각했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예측이 또 빗나가요. 하나는 내가 네. 처음에 괜찮은 느낌을 받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음, 유튜브 콜드콜을 제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보다 이런 사람까지 내가 받아야 되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 음, 그런 사람이 지금 돌이켜보면 막 몇백억 자산가였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 콜드콜 제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내가 예측 못하는 것만큼 나도 네. 이렇게 경험 있는데 예측 못하는데 누군가가 그냥 단순히 아, 저 빈티지 유튜브는 난 못한다. 음, 이렇게 예측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직접 해봐야 돼요. 그리고 코칭 받고 그 프로세스 따라서 해봐야 돼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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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어, 밥의 전략을 정말 확 와닿게 말씀을 해주셨어요.